오전은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1월 24일 금요일 부산 경주 당시 인기 순위 5위였던 2번 바벨 모머를 복승식 3복승식 중심만에 놓고 때렸던 경주 배당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번 바벨 모모와 5번 소드윙이 주입해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7번 닥터캐슬, 안쪽에 2번 바벨 모모와 5번 소드윙, 이 세 마리의 접전에서 안쪽에 5번 소드윙의 근소한 우위, 여기에 2번 바벨 모모, 바깥쪽 7번 닥터캐슬, 세 마리의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주 경마도 여지 없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4경주 당시 인기 순위 밀렸던 2번 1급 질주를 복승식 3복승식 중심마에 놓고 때렸던 경우 넉넉한 배당 확인해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7번 황금기가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2위까지 안쪽에 2번 1급 질주와 선두싸움을 펼칩니다. 2번, 10번, 2번 바깥쪽 7번의 역주가 중선 7번, 2번, 10번, 3번 앞서면서 결승판. 하이라이트 경주였던 2월 8일 토요경마 8경주 당시 인기도에 밀렸던 2번 나노마신을 복승식 3복승식 중심마에 놓고 인기도에 밀렸던 2번, 10번, 8번 세 마리가 시원하게 꽂혀주면서 3승식부터 복승식, 전승식을 적중한 경주 배당 좋았던 경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와 함께 걸음을 내는 10번 히어로삭스 2위로 올라섰습니다. 2번 나노마신 안정적인 단독 선두입니다. 2번 나노마신 그리고 바깥쪽에서 8번 킹칼레도 추격을 시작합니다. 2번 나노마신, 10번 히어로삭스, 8번 킹칼레까지. 현장에서 강백호의 문자를 받으시는 경마팬들께서는 필히 고배당 3번가를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상가 강백호입니다. 좀 당황하셨죠? 웬 광고가 나와서. 예전에 강백호가 문자를 발송할 때 새벽조교 이변말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마피를 예전 제가 예상을 하면서 적중 광고를 자세히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3월 9일 일요경마입니다. 3월의 2주차 일요경마가 되겠는데 지난주에도 일요경마에서 높은 배당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일요경마에서 만만치 않은 경주가 펼쳐지겠고 특히나 부산 6경주 올해 스프린트 시리즈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단거리 시리즈의 첫 번째 관문인 부산일보의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1200m의 강자를 가려내는 경주이기도 하고 서울 부산 대표 마필들의 접전 경주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로 자체는 서울과 부산 금요일 날도 부산 경마장 기록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다습한 10%에서 경주가 펼쳐졌는데 아마도 일요 경마 서울과 부산 모두 양완주로 해서 경주가 펼쳐지면 레이스는 좀 빠르게 선두권에 나가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백호는 2주간 새벽 훈련 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주 말씀을 드리다시피 인기마보다는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마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만큼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3월 9일 일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각 경주별 한 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0m 아직은 미승리마 경주고요. 인기권 마필과 걸음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고 한 2강 3중 정도라고 할까요? 현장에서는 7번 어플리트런 일단 발빠른 장점으로 정정희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인 말머리를 나설 마필이고 마체가 좀 적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전개 이점이 좋고 1번 베스트 라지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발주를 하면서 심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안으로 밖으로 상당히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주행 검사 때는 막판 탄력도 보였고 이 녀석 역시도 마체가 좀 적습니다. 이번에 타이거 K라는 마필과 병합훈련도 잘 소화를 했고 2번 컴플리트 터치 조한별 기수인데 이 녀석도 일단 초반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라스트 탄력이 좋은 마필이고 외곽의 시크릿 울프 이용호 기수 외곽에서 적극적인 선두권 말머리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노려볼 마필은 바로 4번 라이언 하트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 사연이 있었죠. 출발 과정에서
안쪽에 있던 6번 마필한테 충돌을 당하면서 약간 머리를 들고 후미권으로 쳐졌습니다. 이번엔 거리를 좀 줄여 나왔죠. 직전엔 김정준 기수에서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뭐 일단 훈련 상태도 직전보다는 지구력을 보강을 좀 더 했고 또 일단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직전 경주에는 비록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도에 밀려있는 마필이긴 한데 제 판단으로는 장추열 기수가 주행검사 이후 직전 경주 이후 모자란 지구력도 좀 보강을 했고 또한 발주 연습까지 시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서울 1경주는 다른 놈은 몰라도 4번 라이언 하트는 꼭 안고 가셔야 되고 노려볼 값어치가 있는 마필이다. 서울 1경주의 4번 라이언 하트를 추천드리는 마필입니다. 다음 서울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접전 경주고요. 자, 우선적으로 3번 게이트에는 모닝 원더 앞말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장점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이혁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했는데 최근 두 번 모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요. 구조에서 이혁 기수, 이혁 기수를 불러다 태울 때는 대부분 구조에서 승부율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의 마필은 2번 수양미인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말은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많은 인기를 모았고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체격이 좀 적은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또한 직전 경주에 이동화 기수가 타고 출발 후 100m 지점에서 그러니까 왼쪽 등자, 왼쪽이 발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끼우다 보니까 등자를 끼우다 보니까 약간 안으로 좀 기대는 모습이었고 직선주로 해서 좀 올라오는 걸음은 조금 보였는데 항상 최근 두 번 다 모두 인기를 끌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볼 마필이다 말씀드리겠고 아마도 이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3번, 2번 막권이 최저 배당에 6번 영원 퍼텐 12번을 뛰면서 1월 4일 날 배당을 한번 터뜨리고 직전 경주엔 또 김태희 기수가 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그런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가 이번에 직조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7번 게이트에 있는 글로리데이도 직전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출발이 좀 늦어졌죠. 자, 그런데 이번에 새벽 훈련을 하는 과정을 봐서는 체격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김철호 기수가 상당히 애지중지하면서 조교를 잘 소화를 했고 나름대로 7번 글로리데이도 직선주로의 끝걸음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필은 바로 9번 패션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말은 그 5등급 그래티튜드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잘 소화를 했는데 직전 데뷔전에서는 1300m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서두르다 보니까 마필이 끝걸음 여력이 조금은 부족해졌습니다. 이번엔 경주거리 1300m 어차피 2번 수양미인이라든지 3번 모닝 원더라든지 이 두 마리 마필도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저는 9번 패션스타가 직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또 김정준 기수가 이번에 직접 조교까지 하면서 지난주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서울 2경주는 인기마 2번, 3번의 허점은 바로 9번 패션스타가 이번에는 충분히 새벽훈련 시의 걸음이라면 인기마의 허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도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우승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3번 모닝 원더도 직전 경주에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끝걸음 여력이 그렇게 여유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 2경주의 한 마리 바로 9번 패션스타라는 마필은 꼭 배팅권에 다양한 승식으로 노릴 값어치가 있는 새벽 훈련을 정성을 들이고 나오는 마필이다. 서울 2경주 9번 패션스타를 한 마리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3경주 1300m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자,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 두 마리와 현등급에서 약간의 걸음의 정체를 보이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는 대가리는 긴샤리 보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말도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연일 뭐 외주로를 실전처럼 아주 길고 강하게 놔줬고 또 걸음도 하루가 다르게 좀 늘고 있다. 또한 26조 안해양 마방이 6월 달을 끝으로 마방이 조교사가 퇴임을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쁜 마필입니다. 또한 26조 같은 경우는 마필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9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추풍령은 저는 요번에 좀 불안하다. 승급전 2마리 마필. 요 2마리 마필 중에 추풍령은 승급전 검증이 필요하다.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고 또 직전에 늦발하면서 발주가 매끄러운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3번 원더풀 스위트도 이번 경주는 코스 이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전에는 오랜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는 출전 중이 정상 속에서 코스 이점을 10분 활용한다라면 가능성이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벌교 DY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최근에 가서 모두 좀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이라 가도 될지는 모르겠고, 11번 학산 카이로라는 마필이 아마도 이번에 인기를 모을 겁니다. 뭐 직전 경주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로 등짝을 바꿔 나왔고 외곽에서 뭐 따라가는 전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번에도 이 마필도 최근에 모두 결정타가 좀 부족한데 27조에서 장추열 기수를 러브콜을 했다. 뭐 김정준 기수도 있고 여러 명의 기수들이 있는데 이 장추열 기수를 27조에서 기승을 잘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장추열 기수로 기승을 했고 또 훈련 또한 뭐 나름 마무리 때 장추열 기수가 열심히 돌린 만큼 11번 학산 카이로. 자, 그러면 배당을 노려볼 마필은 어떤 녀석일까요? 바로 저는 7번 대물삭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큰 능력이 없는 마필입니다. 앞에 가면 좀 뒤가 짧고 따라가면 끝걸음도 조금은 나와주고 있고 체격이 540kg다 보니까 조금은 둔탁한 걸음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나름 김성현 기수가 베스트 킹덤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했는데, 자, 항상 1400까지도 뛰어봤던 마필이고 전개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물삭스가 이번에 병합도 하면서 또 현등급, 현등급 5등급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성현 기수가 과연 얼만큼 기승말몰이를 할 수 있을지, 또 직전에도 11번 학산 카이로와 뛰면서 착차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울 3경주는 바로 7번 대물삭스가 열심히만 몰아내 준다면 오랜만에 한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이다. 자, 복병권의 마필은 바로 7번 대물삭스의 한번 이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 1300m 금요일날 경주를 뛰는 걸 보니까 부산 경마장 주로가 안측 직선 구간이든지 뭐 외주로라든지 모두 안쪽 중간 밖주로 바깥의 주로 모두 뭐 평준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안쪽에 1번 라운 플래터 김도영 기수, 일단 기수를 보고 저는 잘라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기수 자체를 보고 아무리 마필 능력이 뭐 한번 1월 달에 2착을 성공했던 마필인데 직전에 선행 가서 뻗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안쪽에서 김동현 기수가 밀고 나올 것 같은데 금요일 날 6마리인가 말머리를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뭐 김동현 기수 포기를 했습니다. 아예 포기를 했고 뭐 팔리던지 말던지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2번 스키타이라는 마필 다실바 기수인데 금요일 날 의외로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그래도 부산에서는 김동영이를 놓고 살래 다실바를 놓고 살래, 아마 물어보면 다실바라고 하겠죠. 자, 이 2번 스키타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외곽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코너를 크게 밖으로 좀 기대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코스 이점도 좋고 앞뒷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뭐 다른 뚜렷한 강자가 없기 때문에 2번 스키타이는 이번 경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9번 호명신화 서승훈 기수인데 직전보다는 거리가 좀 늘어난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도
뭐 나름대로 등짝 말은 무섭지가 않다. 호명신화라는 말은 마체가 430kg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말은 센 놈은 아니지만 말보다는 기수가 무섭다. 기수가 무섭다. 자, 외곽의 12번 간니케 최시대 기수인데요. 이제 뭐 부산에서는 뭐 나름 고참 기수죠. 거의 왕고참 정도인데 최근에 말놀이를 하는 걸 본다라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그런 기승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변을 노려본다라면은 6번 마필입니다. 바로 108본 앞말인데요.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고 6번을 뛰면서 아직 입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마필의 장점은 앞에 선두권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단점이라면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단점입니다. 자, 이번에 멀로 기수가 직접 마무리 조교를 했고 또 직전 경주는 2번 스키타이한테는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두권의 말머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직전보다는 조금 더 지구력은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앞말이고 테스타마타의 자마이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은 있지만, 이런 편성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앞에 가면 앞말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한번 승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부산 1경주는 6번 108보은이라는 마필. 자, 요 녀석 나 잡아봐라 하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앞에 가서 도망가서 그냥 버티기를 시도해 볼 마필이기 때문에 삼복승식이라든지 다양한 승식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멀로 기수가 마무리 때 길게 돌리면서 지구력 보강을 한 6번 108보은이 부산 1경주에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음 서울 4경주 1400m고요.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 있는 다나은 킹덤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이 마필은 초반보다는 직선 끝걸음이 좋은 마필. 직전 경주 우승한 이후 외곽에서 첫 입상을 했는데 마지막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따라가다 마지막에 한 발로. 자, 승급전이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11마리 중에서 유일하게 1번 다나은 킹덤은 승급전인데요. 워낙 5등급에서 최근에 빗자루 들고 바닥만 쓸고 있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승급전이라도 좀 인정을 해주고 싶다. 1번 다나은 킹덤. 자, 이번에 훈련도 송재철 기수가 지난주부터 정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등짝은 좀 불안하지만 마필의 능력은 승급전이라도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4번 게이트에 있는 우승진리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자, 문세영 카드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를 끌죠. 종반 탄력도 좋은 마필인데 요번에 14주에 공백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직전에도 승급전에 문세영 기수가 인기를 모으고 선입전개 속에 끝걸음이 좀 넉넉하지는 못했는데, 워낙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센 놈이 없다 보니까 요번에도 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마필이고, 3번 정성바이스라는 마필 정정희 기수,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 1400m 이상규가 타고 출발하면서 안으로 좀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전개의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등짝은 그렇게 널널한 기수는 아니다. 정정희 기수가 언제 입상을 하고 못 들어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수들을 추천을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또한 마필의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말몰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뢰도를 좀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몰이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여기서 좀 배당을 노려볼 마필은 이번 경주 이변의 마필인데 전혀 인기를 끌지는 못하는 마필입니다. 5번 게이트는 원더풀 스프릿도 감량 4.5kg가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또 뒷심이 좋습니다. 뒷심이 좋은데 이번 경주 전혀 인기도에 밀려있는 마필이 한 마리를 추천드려 본다면 이 11조에서 기승을 한 7번 스마트 월드입니다. 자, 조교가 조금 약하고 이 말은 1700을 뛰던 마필이었는데요. 이번엔 거리를 줄여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순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선두권에 바싹 붙여 나온다면, 지구력은 좀 부족하지만 최근에 1700을 뛰다가 거리를 줄여 나왔고
8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체격 조건이 515kg, 주폭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짜리 마필은 바로 조교는 좀 약하지만 9번 7번 스마트 월드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어차피 인기 마필인 4번 우승 진리도 공백을 갖고 나왔고, 또 등짝도 덜덜한 3번 정성 바이스라든지, 또 감량 2점으로 추임력을 끌어낼 원더풀 스피릿,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은 7번 스마트 월드가, 이 유승환 기수도 이 경주 중에 보면 제가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몸을 너무 살인다 하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택하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말머리를 좀 해줬으면 되는데, 이 유승환 기수가 낙마 부상도 있었고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을 너무 살리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스마트 월드는 일단 발주가 매끄럽게만 이루어진다면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에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봅니다. 서울 4경주 최고의 이변을 노려볼 마필은 바로 7번 스마트 월드가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고배당의 아나짜리 마필이다. 자, 7번 마필인 스마트 월드, 꼭 다양한 승식으로 거리 경험은 1400 없지만 최근보다는 거리를 줄여 나온 만큼 조금 더 이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강력히 대가리로 팔리는 3번 바벨 트로페오.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서 아마도 외곽의 6번 운주천하, 7번 아스터 정도가 발이 빠른 마필이지만 다실바 기수의 3번 바벨 트로페오, 워낙 약한 상대를 만났고 또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모두 지구력이 부족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다실바가 직접 조교를 한 바벨 트로페오,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인정을 해주자. 워낙 다른 마필들이 허접하다 보니까. 자, 거기에 7번 게이트에 있는 아스터가 현장에서 깜빡이 막건입니다. 이 아스터라는 마필도 지금 6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한 마필입니다. 다만 전개 이점만 좋을 뿐입니다. 전개 이점만. 왜? 앞에 가서 버티면 땡큐, 아니면 말고. 자, 이번에 최시대 기수가 직접 훈련자를 바꾸면서 예전에 한번 최시대 기수가 탔던 마필이었는데 작년 12월달 앞에 가서 그냥 뻗었습니다. 자, 그런데 1400 100% 자신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고. 자, 여기 8번 불의 전사 김태현 기수, 일단 기수 보고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9번 게이트에 있는 썬더 패션 서승훈 기수인데 이게 10주 만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주행검사 이후 마체가 적은 마필이 1400m에 바로 들이댄다. 명마죠. 바로 1400에 데뷔전에 통과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 정도는 있다. 가능성 정도는 있다 말씀드리겠고, 꼭 안고 가셔야 될 마필, 바로 이번 경주는 2번 레이디 레이스 마린입니다. 송경 기수가 금요일날 좋은 성적을 2번 냈는데 이 마필은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2번의 경주에서 직전 1600을 뛰었고 또 직전에 12번 게이트 최외곽에서 시종 전구간 외곽을 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경주거리가 1400으로 줄여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 레이스 마린 같은 경우는 인코스의 이점도 있고 어차피 1400m에 뚜렷한 강자가 없고 이번에 평균 타임을 놓고 본다면 그나마 3번 바벨 트레포가 제일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1분 30초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6등급이라도 허접한 편성이냐. 기록경만은 아니지만 나머지 마필 상대 마필들도 모두 기록 자체가 30초대를 넘어가는 1400m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리 경험은 없고 인코스에 이점도 있고 어차피 3번 바벨 트로페오도 직전에 효시기가 타고 깝대기를 베끼면서 1분 30초대의 마필이라면 이번 레이스 마리는 초반부터 출발만 잘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앞에 가는 마필들이 모두 뚜벅입니다. 즉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놈은 몰라도 이번 레이스 마린 꼭 안고 가셔야 되겠고 다양한 승시까지도
노려볼 마필이다. 부산 이경주의 2번 레이스 마린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서울 오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 속에 2번 런 와일드. 자, 정정이가 이렇게 대가리 팔리면 난 불안합니다.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정정이 기수를 놓고 예상도 하고 막권을 좀 사보기도 하거든요. 성공한 적이 없어. 정정이 기수가.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정정이 기수의 2번 런와일드. 하지만 이번에는 봐야 된다. 왜냐? 다른 상대 마필들이 워낙 허접하다. 1200 직전 경주에 7월 달에 경주를 치르고, 자, 이번에는 32주 만에 나왔는데,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아주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조교 때 보니까 힘이 좀 많이 찼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전개의 불리함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행권 마필들이 좀 몇 마리가 있거든요. 선행권 마필인 3번 벌교위수가 선행권에 나가겠고, 자, 7번 용암 칸타타, 자, 외곽에 나우린디, 요 세 마리가 선두권에 나가지만 모두 앞에 가도 믿어 못 믿어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2번 런 와일드를 놓고 때리는 건 맞습니다. 자, 후차권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난타전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누가 들어와도.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는 9번 마필인 새로운 가이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자, 이번에 하이퍼 썬더라는 외산 마필과 병합훈련도 앞서 나가는 탄력감도 보여주고 있고, 3번 벌교위수 김철우 기수인데, 글쎄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1200이라도 앞에 가도 저는 그렇게 자신을 못하는 마필이고, 5번 큐피드 하트도 직전에 3, 4코너를 밖으로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오는 전개 속에 최선을 한번 다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7번 용암 칸타타 감량 이점은 좋은데 최근에 뛴 행보를 놓고 본다라면 앞에 가도 뒤가 짧아서 막권 사기에는 찝찝한 마필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나짜리는 누가 있을까요? 배당을 노려볼 마필. 바로 10번 금성여제입니다. 이 마필은 손영표 마방, 2조 마방이 말이 10마리도 안 됩니다. 즉 마방 문 닫아야 돼. 이 집은 지금. 왜냐? 마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상금을 벌어야 되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하지 않던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직전 경주에는 출발 과정에서 착지 불량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주링 스카이라는 마필과 병합도 잘 했고, 2조 마필들은 워낙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몇 마리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교를 볼 때 아주 머릿속에 제가 각인을 시켜놨어요. 저 마리는 저놈은 어떻게 조교를 하는구나. 한 7마리 정도, 6, 7마리뿐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2조 금성여제. 이번에 나름 병합훈련도 하면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렇다고 초반이 좀 느린 마필도 아니고요. 자, 오스철 기수가 직접 지난주부터 안 하던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주링 스카이. 사람이 안 하던 짓거리를 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금성여제 같은 경우는 안 하던 짓거리를 해서 입상을 한번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아나짜리 마필 서울 오경주는 2번 런와이드들은 대가리로 팔리지만 이 10번 금성여제는 꼭 한 구멍 정도, 또 배당도 안고 있기 때문에 한 구멍 넣고 가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다양한 승시까지 노려볼 수 있는 10번 금성여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동남 강타자.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도 있고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제일 마필의 능력이라든지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다. 자, 1200m 직전에 김혜선 기수가 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선두권에 붙어 나오면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일요경마에 첫 번째 현장 승부처 3경주를 갑니다. 아마도 11번, 12번이 인기로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일 겁니다. 자, 거기에 안쪽에 1번 게이트는 트리플 드림이라든지 8번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저는 11번, 12번 마건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좀 잘라보고 싶다. 특히나 12번 원더풀 피버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에 상당히 예민한 마필이거든요.
자, 거기에 박재희 기수에 또 이번에 부담 중량이 또 늘어났습니다. 2kg가. 자, 그래서 강백호가 이류 경마 첫 번째 한번 들이대보자. 빨갱이 저배당은 너나 많이 사세요. 빨갱이 저배당은.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1번 동남강태자 서승훈 기수를 믿고 한번 때리는 경주인데 빨갱이 배당보다는 막권 사먹기 좋은 쪽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저배당은 너나 사시고요. 우리는 짭짤한 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부산 3경주 강백호 현장 승부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접전 경주인데요. 제가 두 번째 현장 승부처 이번에 2류 경마에서 총 17개 경주의 현장 승부처가 딱 4개입니다. 서울 2개, 부산 2개. 사실 현장 승부처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마 팬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현장 속보도 들어주십사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좀 때려볼 배당을 노려볼 경주는 한 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4개만 했는데 남들처럼 뭐 7, 8개씩 현장 승부처를 해야지 뭐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럴 텐데 자신 있는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경주를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5번 럭키 프랭크가 강력히 팔립니다. 57kg. 자, 이 57kg 가지고 과연 직전처럼 선행을 나갈 수가 있을까요? 나간다 하더라도 57kg를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대가리로 팔리는데. 야, 왠지 모르게 저는 부러질 수 있다라는 확률이 저는 거의 한 6, 7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가리가 부러지면 좀 배당도 노려볼 만하다. 이 미국산 마필과 국내산 마필들의 한판 승부기 때문에 또 초반이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 럭키 프랭크 같은 경우는 57kg 헤리카 신기수. 최근에 지금 한 달 반을 제가 서울에서 헤리카 심을 놓고 재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요? 나노 마신 놓고 한번 재미를 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재미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럭키 프랭크 부러지는 그림으로 제가 한번 때려볼 예정입니다. 자, 총 11마리 중에서 새벽 훈련도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있고 아마 현장에서는 긴가민가하게 팔리는 마필이 있는데 분명 조교빨로 보면은 와야 됩니다. 럭키 프랭크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백호가 두 번째로 한번 때립니다. 현장에서. 자, 저배당은 너나 사세요. 자, 이번에는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5번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는 럭키 프랭크가 부러지는 순간은 우리는 현장에서 만세를 부르고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서울 5경주, 이번 경주는 6경주, 서울 6경주는 현장에서 강백호가 인기 1위 마필 5번 럭키 프랭크를 부러지는 그림으로 한번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 서울 6경주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꼭 함께 해주신다면 적중으로 기쁨을 함께하는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 속이고요. 안쪽에 3번 블랙 펠컨 서승훈 기수. 뭐 앞뒷방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자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불리함 또 그 직전 경주에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안쪽으로 들어왔다. 거기에 또 서승훈 기수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초반은 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1800m가 유리하겠고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자, 2번 원더풀 K라는 마필이 모준호 기수인데 부담 중량이 직전에 3번 블랙 펠컨을 이겼다고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자, 사실 기승기수가 좀 덜덜하죠. 자, 이 마필은 일단 앞선에 나가야 되는데 초반부터 선두권 경합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9번 게이트는 백투더 챔피언 57kg의 부담 중량. 상당히 좀 부담 중량이 높습니다만도 이 말도 최근에 모두 가서 좀 깨지는 걸음을 보이고 있다. 깨지는 걸음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박재희 기수가 57kg의 높은 부담 중량을 얼마큼 극복을 할 것이냐. 관건이 되겠고 저는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은 안쪽에 1번 바이스 로열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미국산 마필이고 또 출전마 중에서 유일하게 1번 바이스 로열이
외산 마필입니다. 외산 마필이기도 하고 이 마필은 종반 탄력이 좋은데 좀 찝찝한 부분은 뭐냐? 직전에 다리저름으로 인해서 공백을 좀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유현명 기수 말 타는 거, 또 지난 금요일 날 유현명 기수가 말 타는 거. 예전에 좋은 성적을 내줄 때 열심히 탔더라고요. 그래서 1번 바이스로이도 가능하지만은 자, 여기에서 6, 8번 콩코드 파쿠라는 마필이 다실바 기수로 지금 바뀌었는데 직전에 이성재가 타고 대가리 팔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맨 후미에서 엠브라스랑 같이 왔습니다. 꼴찌했다는 거죠. 또 초반도 완전히 바닥에서 저 바다에 누워 있다가 자, 그런데 이번엔 다실바 기수로 바뀌어 나왔고 이 말은 직전 경주에 초반이 빠르다 보니까 레이스를 따라가다 가랭이가 찢어졌는데 요번에 훈련 과정을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뭐 열심히 조교도 좀 하는 모습이고 또 훈련 양도 좀 늘려보는 모습이고 자, 그렇다면 레이스가 직전보다는 더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선행권의 마필이 3마리거든요. 2번 원더풀 케이렛, 자, 거기에 6번 블레이징맨, 거기에 4번 해버 구디어, 요 3마리가 선행권에 움직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8번 콩코드 파크가 최근에 입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라스트 탄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실바를 저는 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조에서 1조 백광열마방에서 다실바 기술을 태우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런데 다실바를 러브콜을 해서 태운다.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8번 콩코드 파커. 자, 요번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요번에 또 라스트 탄력도 보강을 하고 나오는 만큼 이성재보다는 낫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 콩코드 파커. 자, 관심 있게 꼭 안고 가셔야 될 마필. 부산 4경주의 8번 콩코드 파크를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는 강나루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출전마 10마리 중에서 유일하게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단촐한 경주 편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 승급전 나서는 마필을 다시 한번 짚어보더라면 지난주에도 17마리가 승급전에 나섰지만은 4마리인가 3마리뿐이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10마리 출전해서 2마리가 입상을 했고 그 전주에는 26마리가 출전을 해서 5마리가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매주 이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편성이 워낙 허접하죠. 다른 대한 마필들이 지금 4등급에서 거의 착순도 못 뜨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교도 좋고 승급전이고 체격 조건 좋고 앞뒷방 다 있고 김정준 기수 기승유예까지 이번 주가 기승유예입니다. 자, 이거 하나 가려고 타는 겁니다. 자, 훈련 상태 좀 1번은 인정을 하고 가보자. 자, 여기 3번 게이트에는 시티킹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잘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조교 때 보니까 관악산 스톰이랑 병합을 하는데 뭔가 2%가 좀 부족해 보인다. 또 거기에 3.5kg의 부담 중량까지 늘어나서 1번, 3번에 맞고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이번에도 1-3이 깜빡인데 당연히 1600이기 때문에 5번 게이트 안쪽으로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도 뭐 게이트만 좋다고 다 가나요? 자, 그런데 이 시티킹이라는 마필은 분명 8주의 공백과 부담 중에 높아진 게 발목을 저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안 세력으로는 어떤 마필들이 있을까? 자, 이 금빛 천하도 58kg입니다. 이거. 거기에 또 헤리카심이고 전개 이점은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 제가 추천을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던 마필이 하나 있는데 이 9번 일동박수라는 마필이거든요. 앞말이고 외곽이고 거기에 김철우 기수고. 근데 직전에도 김철우 기수가 훈련을 해놓고 기승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 이번에도 조교를 하는데 야, 조교는 끝내주게 좋아. 자, 그런데 발주가 좀 매끄럽지를 못해 이 말이. 뒤는 좋은데. 자, 하지만 분명 새벽 훈련 걸음을 놓고 본다면 인기 마필들한테는 전혀 밀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시티킹이라든지 뭐 거기에 금빛천하라든지 이런 마필들과 장을 거른다 하더라도 저는 일동박수는 꼭 안고 가고 싶다.
조교빨로는 그렇습니다. 자, 직전에는 오랜 공백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자, 그렇다면 곱게 참고 탑니다. 왜? 일동박수는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참고 한 발 쓴다라면 김철호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7경주는 추천을 하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번 일동박수. 자, 현장에서 강백호가 추천을 하려니까 입상을 좀 해서 우리 경마 팬들이 일동 일어나서 박수를 시원하게 쳐주기를 기대하면서, 자, 9번 일동박수. 철호야 박수를 좀 치게 제발 열심히 타서 자, 한번 입상 한번 시켜주길 바라면서 서울 7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의 1600m 안쪽에 2번 스타클래스. 자, 이번에 서승훈 기수인데 2번 경주 대가리로 팔린다. 대가리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뒤로 돌릴 거니까. 자, 4번 벌마의 엔젤 57kg인데 또 팔린다. 요 두 마리가 빨갱이야. 아주 땡큐죠. 왜? 이 2번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는 초반이 느린 마필, 약간은 빠른 마필은 아닌데요. 최근에 모두 가서 좀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마필이고 매번 인기를 모읍니다. 최근에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안 가겠습니까? 가기야 가겠지. 6월 달에 전방 문을 닫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가든지 말든지 서승훈이라도 저는 뒤로 하겠습니다. 4번 벌마의 엔젤 과연 57kg의 부담 중량으로 선행권에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자,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경주로 1600 지점 자체가 틀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출발하면서 곡선이기 때문에 유리하지만은 부산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힘이 없으면 1600을 버텨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마필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깜빡이를 뒤로 잘라보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등짝도 덜덜한 기수들도 타는 마필들도 있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번, 4번, 2번의 저 배당은 너나 많이 사세요. 자, 배당 쪽으로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자, 현장에서 2번, 4번, 2번 저 배당으로 팔리든지 말든지, 자, 우리 강백호의 유저님들, 강백호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짭짤한 배당 쪽으로 한번 제가 현장에서 노려볼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과 현장 승부처에서 부산 5경주 때려먹는 경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m 11마리가 출전하는 혼합 4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2번 골든 잭팟. 자, 이 녀석은 인정을 합니다. 자, 제가 일요일날 4개의 경주라고 그랬죠. 바로 8경주가 마지막 현장 승부처입니다.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경마장의 불편한 진실이죠. 꼭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저배당으로 들어올 것 같지만 결국은 저배당으로 안 들어오죠. 자, 현장에서 팔리는 2번 골든 잭팟을 놓고 때리고 갑니다. 자, 5번 위즈 임파서블 2번, 5번에 맞고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최저배당. 아마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많은 인기를 좀 모을 마필인데 덩치는 산만하게 좋은데 과연 2번, 5번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만만치 않은 판때기다. 초반에 발빠른 마필도 있고 그래서 강백호가 마지막 1호 경마 8경주 2번을 놓고 때립니다. 2번을 놓고 때리는데 자, 5번 마필은 저는 약하게 보니까 나머지 대한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넉넉한 짭짤한 막권 사먹기 좋은 쪽으로 배팅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합니다. 인기마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배당 마필도 한번 노려볼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8경주 2번 골든 잭팟 직전에 3, 4코너를 혼자 뺑글뺑글 최외곽을 돌다 보니까 정정희 기수가 잘렸죠. 그따구로 타면은 잘리지. 자, 그래서 이번에 이혁이가 칼을 갈고 나오는 2번 골든 잭팟을 놓고 현장에서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서울 8경주 현장 승부처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인 부산일보배 대상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상경주 스프린트 시리즈의 첫 번째 관문이고요. 이번 달은 부산일보배, 다음 달 서울에서 펼쳐지는 SBS 스프린트 경주, 또 그 다음 경주에도
6월 달에 또 1200m가 있는데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모두 58kg, 3세 이상 마필들은 모두 58kg의 부담 중량이고 유일하게 3세 마필은 13번 위너 클리어는 감량 3kg, 53kg입니다. 무려 부담 중량을 따져보면 5kg 정도가 나는데 이 위너 클리어라는 마필은 3등급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1등급 마필이고요. 자, 작년도 이 부산 일법의 대상 경주에서 서울 마필이 2마리가 우승을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5년 동안 이 부산일법의 대상 경주에서 부산 마필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모두 서울 마필들이 들어올렸는데 이번엔 좀 판도가 틀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1번 블랙맘마 58kg 최근에 뛴 행보를 놓고 본다면 상승세의 걸음 유현명이가 금요일날 말 타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기승을 하고 다음 주에 기승정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번 블랙맘마는 어느 정도 또 후진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도 제일 늦게 들어갑니다. 자,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1번 블랙맘마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보자. 자, 현장에서 팔리는 빈체로 카발로. 자, 직전 경주에 저는 솔직히 빈체로 카발로를 조금은 뒤로 돌리고 한번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스피드형도 나왔고,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초반에 곱게 잘 따라갔는데 그렇게 못 뛸 정도의 마필인데 조제로 기수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자, 5번 어서마르레는 58kg를 처음 달아봅니다. 마이야 기수. 자, 부산에 가서 과연 얼만큼 내가 마이야야 하고 경마 팬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올라올 수 있을지. 여기에 7번 판타스틱 킹덤도 58kg 요 서승훈 기수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을지 아니면 풀어질 수 있을지 아주 애매합니다. 이 요마필이 최근에 뛰는 행보를 보니까 57kg를 달고도 서승훈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외로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자, 외곽의 대함장군, 자, 계속 노렸던 마필입니다. 이거 58kg인데 멀로 오히려 외곽이 나올 수도 있죠. 안쪽으로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한장군도 가능성이 있는데 또 먼지 같은 멀로 가수가 좀 제대로 말머리를 못하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자, 12번 대한장군도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겠고, 최고의 관심만은 출전마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9살. 사람으로 찌면 한갑의 나이인데 바로 4번 쏜살입니다. 이마필은 전 잔뼈가 굵었죠. 현등급이라든지 뭐 아주 여러 경주를 뛰어봤고 41번을 뛰면서 지금 10번 최고의 꿈과 같이 31조 라이스 마방에서 2마리 동반을 출전했습니다. 자, 이 4번 쏜살이라는 마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지막에 한 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산 6경주가 일요일 날 정도면은 한번 경주로가 한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호한 주로. 근데 이런 경주는 모두 앞에 가서 버티려고 1등급 마필들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면 다실바가 아무 생각 없이 참고 있다. 마지막 딱 한 발을 쓰면 됩니다. 이 주행검사를 보면은 2월 8일 날 다실바 기수가 주행검사를 보고 그냥 말이 끌고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별다른 추진도 없고 라스트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또 요번에 훈련을 하는 과정을 놓고 보니까 주로를 역방향으로 대부분 이 주로의 훈련을 할 때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경주마가 출발하면서 서울 경마 같은 경우,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출발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결승선을 통과를 하죠. 제주 경마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 발을 못 바꾸는 마필들이 대부분 이 경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패턴의 훈련을 하거든요. 이번에 쏜살이 그런 패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6경주 부산 6경주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뭐 블랙맘마는 어느 정도 한 70% 80%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될 마필이 아닐까. 자, 그 가운데 최고의 이변을 노려볼 마필은 쏜살이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뒷심 여력은 좋고 또 거기에 다실바 기수가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부산 6경주는 바로 4번 쏜살.
불운의 마필이죠. 대상 경주에 우승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상태는 좋다. 부산 6경주에 4번 쏜살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9경주고요. 인기만의 접전 경주 새벽 훈련 시에 걸음이 좋은 스마트캣.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스타트가 느렸는데 최근에 힘이 차는지 삼두병합하면서 걸음은 좋은 마필. 자, 안쪽에 1번 아르고리치 김철우 기수 코스 2점은 좋은데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는 좀 배당을 노려본다라면 여기서 아마 9번이 깜빡일 겁니다. 3번 9번이 깜빡인데 이 9번 같은 경우는 페이스 자체가 초반이 느린 마필이라서 조금 따라 붙기가 애매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엔 조교를 좀 강하게 올렸습니다. 또 이혁 기수가도 좀 직접 조교도 했고 자, 그래서 아마도 3번 9번의 저배당은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 이 금세다라는 마필이 지금 출전 두기가 계속 좀 떨어지면서 주로 훈련을 오랜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7조에 조교를 하는 양반이 관리사인데 뚱뚱한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조교를 하고는 한 번도 기어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용병 관리사인지 약간 호리호리한 관리사가 계속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세다도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자, 5번 엔딩 파이어도 직전 경주에 뛰는 모습을 보면 두 번 다 늑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늑발을 해서 과연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는 한번 레이스가 빡빡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변을 노려볼 마필은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하는 백판의 마필입니다. 또 기수도 정정희 기수고 자, 근데 이번에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말머리로 레이스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 말도 체격 조건은 상당히 좋지만 20번 뛰면 5번을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전개 2점도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초반이.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7번 토스카이, 10번 썬더 A1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 초반부터 적극적인 발머리를 해준다면 이변의 마필은 바로 6번 원더풀 인디. 전혀 백판 마필입니다. 인기도에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대가리에 붙여서도 거의 20, 30배 나올 수 있는 막권이기 때문에 6번 원더풀 인디 정정희 기수. 언제 들어왔죠? 정정희 기수가? 올해 한 1, 2승 했나요? 모르겠네. 관심이 없으니까. 자, 6번 원더풀인데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나름 열심히 몰아내준다라면 현장에서 체중만 조금 빠져나온다라면 한번 조심을 해야 될 이변의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서울 10경주가 되겠고요. 9경주와 10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좀 수월한 편성인데 우선적으로 5번 팔라티노는 첫 거리입니다. 1800m를 처음 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주 현장에서 대가리까지 팔리는 마필이고 앞뒷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리겠고 새파랑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마필입니다. 요번에 파행과 동요병이라는 마필 그러니까 약간의 병력이 좀 자질구레한 병력이 많고요. 직전에 문세영이가 타고 3, 4권 이거 좀 제가 직전에도 노렸던 마필인데 그때도 공백이 있어서 훈련이 좋았는데 이번엔 훈련도 오히려 직전만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팔린다라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 1번 위즈 러너도 좀 인기를 모으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조금 부담 중량도 56kg면 부담스럽고 1월 달에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입상에 실패를 할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말은 되도록이면 1400 정도가 유리하지 않을까. 또 부담 중량에 예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량 기술을 기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조교사의 멘트를 날렸는데도 지금 직전에도 CCOE 같다고 57kg 완전히 1400에서 개발을 보였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인기를 모은다라면 상당히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말이 좋아진 마필은 사실은 이번 경주는 저는 팔라티노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세인트 루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 5번 팔라티노는 1800 코너가 2개짜리를 처음 뛰어봅니다. 즉 이 경주만은 코너를 돌 때마다 발을 바꿔야 되거든요. 좌구보로 뛰다가 우구보로 뛰다가도 코너에 접어들면 좌구보로 바꾸면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 팔라티노는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리적인 경험이 있는 세인트 루카가 승급전이라도 유일하게 9마리 중에
1800m 승급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도 유승환 기수가 조결을 잘하고 나오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이제 55.5kg, 이제 부담 중량이 줄어들 만큼 들었습니다. 바로 문학태핏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녀석은 종반 탄력이 좋은 마필이고, 직전에 착지 불량과 함께 1, 2코너에서 외곽을 돌아 나왔던 마필이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선두권이 혼전으로 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끝걸음을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2변의 마필은 바로 8번 게이트에는 문학태핏이 되겠고, 이게 부담 중량이 좀 높아진 이스트반도 강급이 된 마필입니다. 원래 이 녀석은 2등급 마필인데요. 그래도 이 녀석은 2000m까지 꾸준히 뛰었던 마필인데, 설마 성현이가 이거 가지고 끌고 들어오지는 않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녀석은 미국산 말의 2등급에서 놀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새파랑도 팔리지만 이런 마필들이 좀 유리하다. 조금 더 나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5번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강백호는 7번을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고요. 팔라티노라든지 1번 위즈 러너, 외곽의 문학태핏, 이스트밭 이런 마필들은 2변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이다. 말씀드리면서 과연 세영이가 대가리를 칠지, 승급전에 나서는 7번 세인트루카 유승환이가 대가리 칠지, 서로 대가리 싸움할 것 같은데요. 두 마리가. 자, 그래서 서울 10경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자, 마지막 경주도 현장에서 저는 한번 찍어 먹기로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원래 새벽 훈련 시 걸음이 좋은 마필은 5번 영광의 월드, 직전 1등급의 승급전에 세계일법의 대상 경주 가서 57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앞선에 붙다 150에서 끝걸음이 무뎌진 마필. 마이티룩 직전 경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고, 이번에는 출전 주기 정상 속에 인코스의 2점 힘이 좋은 마필. 자, 승급전에 나서는 슈퍼 피니시도 2kg의 부담 중량이 줄어든 가운데 이역 기수 나잡아봐라 하고 되든 안 되든 앞장에 갖다 버틴다라면 통할 수 있는 마필. 자, 4번 컴플리트 레벨이라는 마필도 부담 중량 3.5kg가 늘어났는데, 직전에 CC용이가 나잡아봐라 하고 기습 선행을 때리고 가니까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린 마필. 하지만 부담 중량 3.5kg가 발을 잡을 수 있는 마필. 자, 럭키월드는 앞선이 다 무너져야지 올라올 수 있는 라스트 추인 마필인데, 1200에서 과연 유승환이가 역습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자, 이번 경주는 6번 빅스고가 58.5kg. 최근에 58.5kg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58kg까지 달고 뛰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레이팅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전에는 62kg까지 더 달고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필 보호 차원에서 또 레이팅 2015년부터인가 이게 변화가 됐는데, 부담 중량을 60kg, 59kg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한계 부담 중량인데 문세영 기수입니다. 자, 문세영이가 또 직접 조교도 했고요. 자, 따라가도 되고 앞뒷방도 있고. 자, 그래도 부담 중량이 제일 높다라는 것은 출전 마필 중에서 레이팅 점수가 제일 높다. 98점. 자, 직전에 제가 마이야 기수가 탔을 때 이거를 놓고 때렸습니다. 11번 게이트였을 때. 그때 인기 6위였던 마필이었는데, 사실 이 마필은 빅스고라는 마필은 1200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11경주는 바로 문세영 기수의 6번 빅스고를 뺐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부담 중량 높다라고 하지만은 1200 정도는 58.5kg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만큼의 새벽 훈련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6번 빅스고 또 못 들어오면 욕 들어먹는 거지 뭐. 자, 서울 11경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9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강백호가 매주 각 경주별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리는데, 입상 확률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마필이 100% 다 들어오면은 떼돈 벌죠. 하지만 모두 전개를 좀 풀어드리고 마필의 능력을 짚어드리는 만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이겨보자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만큼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경마가 좀 어렵고 힘들 때 강백호 현장 속보 문자도 이용을 부탁드리면서 강백호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